지금 이런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준 2심 재판부가 잘못한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검찰의 논리가 지금 전혀 먹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바로 상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3심에 가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날지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무죄 소식이 딱 전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뭐냐? 윤 대통령도 기각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나온다. 헌법재판소에도 자신 있게 인용을 8대 0으로 때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온다. 지금 만약에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재판관들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세게 각하나 기각을 주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오늘. 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기 전에 지난 20일에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중에 도는 얘기들이 이런 게 있어요라고 본인도 지금 전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유죄가 나오면 네, 뭐 8대 0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오면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 혹은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들이 더 세게 기각, 각하를 꼭 해야만 됩니다라고 더 세게 버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게 무슨 근거가 있이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처한 상황이나 또는 주관적인 기대나 뭐 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주관적인 부분들이 투영이 돼서 나오는 어떤 분석이나 전망일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분석일 뿐입니다. 사실 법조계에서는요, 그리고 법적 절차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전혀 관련도 없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우연히 시기가 조금 겹쳐서 이제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얼마 있다 나오지 않겠느냐의 정도만 예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 전혀 변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뭐 특히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된 그런 변수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그냥 외부적인 변수일 뿐인데 이것 자체가 헌법재판관의 어떤 탄핵 선고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리는 만무한 것이고요. 저는 정치적인 그냥 해석일 뿐이고,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았으니까 대통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얘기를 들으셨다 했지만 네. 사실 또 정치권에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만약에 선고를 받으면 민주당이 여론전에서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고 그럼 그 기세를 몰아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돌았었거든요. 아하. 사실 양쪽 얘기 모두 다 그 뭐 특별한 근거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그런 특유의 그런 분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권과 이 선거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완전히 다른 건인데 이걸 같이 붙여서 생각하는 건 정치공학적인 생각인 거지 실질적으로 법조계에선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사실 이런 거죠.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 그럼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보고 본인들의 판단에 반영을 할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제가 헌법재판관들 사이는 이견이 분분하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분분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근데 다음 기사를 하나 볼까요? 현재 윤 선고 4월로 넘길 듯 만장일치 난항 분석도. 네. 지금 일단 4월로 넘어갈 것 같은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아직도 선고기일 지정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날 것 같았으면 어제까지는 최소한 이틀 전에 어제는 선고기일이 언제입니다라고 발표가 나야 되는데 어제도 발표 없이 넘어갔다. 그런 얘기는 이번 주 금요일도 아니고 그 뒤다 4월 아니야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왜 4월로 넘어가냐 이겁니다. 법조계 재판관 의견 갈렸을 가능성 거론. 재판관들의 의견이 지금 모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최진영 변호사님, 이준석 의원이 전제로 깐 게 바로 이 부분인 거거든요. 의견이 갈리고 있을 때 헌재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선고 결과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사실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의 결론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만 그 네.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장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뭐 별 관계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어제 판결의 취지는 상당 부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네. 결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법상 최종적인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되는 구속 요건을 굉장히 협소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만한 것을 요만한 콩알만큼 그렇게 축소하게 해서 해석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뭐냐?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적법 절차 보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란죄가 국헌문란 또는 국토 참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축소해서 해석하고 나아가 폭동과 관련해 가지고 한 지역의 어떤 그 치안을 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흐트러질 정도의 폭행이냐 폭동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축소를 하면은 과연 15명, 16명이 국회 본회의장, 국회 안으로 들어간 것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법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고 또 증거 능력에 대한 어떤 판단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축소해서 해석한다고 하면은 이 또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청구인에게 이익으로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하겠다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어제 있었던 판결은 네. 사실상 헌법재판관님들의 심증 형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요. 다만 그 판결 선고는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결론은 오리무중이지만 어쨌거나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결과론적으로는 맞다. 그러니까 이 헌재에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좀 더 기각을 주장을 하고 각하를 주장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이런 부분을 그대로 보고 판단을 한다면 그렇다면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대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이 두 개가 사실 정치권의 가장 큰 변수였었는데 하나는 어제 나왔죠. 그리고 남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인데 대체 이 선고가 언제 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난 4월 11일에 나올 것 같아. 난 여기 한 표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3월 28일을 넘어갔고요. 특히 다음 주 금요일 4월 4일까지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4월 한 1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 혼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내가 봤을 땐 4월 11일 날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이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내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된다고 했지? 라는 거예요. 나 맞췄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한덕수 총리 7대1로 기각난다고 했지? 맞췄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는 4월 11일에 실제로 윤 대통령의 선고가 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뭘 맞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네. 저는 이것도 사실은 주관적인 기대에 따라서 예측을 했던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좀 맞아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어떤 구체적인 정보나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헌재가 얼마나 보안을 유지하면서 평의를 거치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정보를 통해 예측을 했다.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본인의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 경력에서 쌓아온 부분으로 예측을 했던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맞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 날짜도요. 사실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3월 28일, 4월 4일, 4월 11일 이렇게 세 개가 남거든요. 네. 4월 18일은 아시다시피 두 재판관이 이제 퇴임을 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 3월 28일, 4월 4일, 4월 11일 이 금요일 세 개 중에 가장 늦게 나오는 날이 4월 11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고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 3월 28일에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다음 주 내로는 선고가 나와야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극한의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4월 11일이 다른 이 예측도 맞고 다음 금요일 중에 뭐 찝다 보면은 4월 11일이 제일 늦으니까 4월 11일 얘기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윤상현 의원이 승률이 100%는 아니긴 합니다. 왜? 요거는 또 틀리긴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실까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판단하건데 네. 제 개인적으로 1심 선고 네. 벌금 100만 원 넘을 것 같습니까? 대승 앵커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의원님께서 대답해 주셔야죠. 저는요. 네. 80만 원을 낼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 현실적인 고려를 통해서 쉽게 100만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가 아마 예상 80만 원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에 대해선 벌금 80만 원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무죄가 나오긴 했죠. 요거는 좀 틀렸다라는 거예요. 네. 윤상현 의원, 저게 제목을 뭐 점쟁이 문어라는 것도까지 묻긴 했습니다만 윤 대통령 석방 맞았다. 한독수 기각, 이 7대1 기각 맞았다. 근데 80만 원 선고 요거는 틀렸다. 그럼 헌재 선고일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일이 4월 11일은 맞을 것이냐 물음표죠.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을 가능성이 네, 높다. 그게 저도 뭐 장 변호사님 의견에 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아, 네. 뭐냐면은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4월 11일 정도는 우리가 원칙적인 도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가오는 4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후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한쪽을 편드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4월 2일 전후, 그러니까 3월 28일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고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러면은 4월 1일 전국 재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재보궐선거 있는 그 주에 주말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들면 그 두 가지밖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얘기하는 건 4월 11일이냐 그 정도 그 전주에 금요일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를 그냥 예측하는 이런 부분인데 네. 저희도 봤을 때는 4월 11일 가능성 한마디로 그 다음 주에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님이 정년 퇴직을 하니까 네. 그 전주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법조인들이 예측하는 그 정도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관님들이 답을 도출해야 되는데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상당 부분 또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님들이 퇴임할 때까지 선고를 할 것이냐 오히려 그 이후로 미루진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예측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4월 11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정도의 유보적인 의견을 보입니다. 네. 지금 최 변호사님은 굉장히 또 새로운 장을 하나 또 여셨어요. 이렇게 되면 4월 18일 이후로 아예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가 더 커지는 게 그렇게 되면 8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밖에 남게 되지 않는데 재판관을 더 임명하지 않으면 진척이 될 수 없는 거고 선고가 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지금 솔솔 또 흘러나오는 중이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는 아직 미정인 상태. 많은 얘기들이 설설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